큰 통에 있는 엄청 큰 통에 있는 치즈볼 있잖아. 그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이건 약간 이도저도 아니야. 자, 아무튼 오늘 육모 풀이 한번 해보고. 자, 원래는 이제 선택들만 풀이를 좀 하고, 이제 나머지 공통은 원래 이제 풀이를 좀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출제 경향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아마 다들 이제 복습을 하셨으니까 문제 이제 앵가는 거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객관식에서 두 문제, 뭐 주관식에서 두 문제 정도, 그렇게 좀 주요 문제들 이제 풀이에 좀 집중을 할 건데, 일단 1, 2, 3, 4번 잠깐 보시면 얘는 이제 변함이 없어요. 아시죠? 이제 고정되어져 있는 문제꼴들이니까 여기 좀 넘어가고, 5, 6, 7도 마찬가지죠. 뭐 상학함수 문제 하나 껴있고, 뭐 미분 그냥 간단하게 하나가 껴있고, 뭐 극대극소 아니면은 뭐 중간에 뭐 대칭점 찾거나 뭐 이런 거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7번까지도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자, 8, 9, 10번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8번은 일단 8번에서부터 좀 기분이 쎄했죠. 그러니까 8번 문제를 보고 이번 육모가 진짜 난이도가 엄청 쉬우려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8번이 아니라 보통 한 5번에서나 나올 만한 문제가 이제 8번에 좀 출제가 됐고, 그래서 9번을 보시면 9번에서도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한다는 조건을 주고, 두 점 p, q가 위치가 같아질 때라는 물음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난이도가 엄청 쉬워졌지. 그러니까 출발점을 안 주던지, 아니면 위치가 아니라 움직인 거리 갖다가 뭔가 평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살짝이라도 꼬았어야 되는데, 9번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뭐 하면 되는 거였어요? xt들 구한 다음에 그 xt들이 같다라는 걸로 t 값을 결정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마저도 k가 제가 만나는 t가 0이랑 3이라는 거 나오는데, 0에서도 또 심지어 또 중문을 갖게 되는 그런 꼴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가 그냥 3으로 바로 나오게 되는 문제였다. 그리고 이제 10번으로 갔는데, 이게 10번 문제도 3학년들 중에서는 10번을 틀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실수였지만, 실수였는데, 뭐 아무튼 간에 뭐 이것도 합쳐서 로그 9 그러니까 로그 9랑 3이랑 같이 있잖아요. 싹 다 그냥 밑을 같게 해주는 게 포인트니까 싹 다 로그 9로 바꿔준 후에, 그리고 나서 A, B의 관계식을 구하시기만 하면 연립해서 바로 풀 수 있었다. 그래서 10번까지도 너무 쉬웠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1차 함수 fx에 대해서, 여기서 1차 함수라는 것도 약간 냄새 나고, 지금 얘가 x는 0일 때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고, a가 0일 때 존재하고 a가 3일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 0일 때 존재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밑에 보면 알겠지만 분모에 x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만약에 0으로 간다라고 하면 분모는 0으로 고정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0분의 0꼴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1차 함수에서는 0이 되는 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F0은 절대 3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조건 하나와 F2는 0이었을 것이라는 조건 하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 fx는 m 곱하기 x-2다라고 하는 1차 함수꼴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요. 그걸 이제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해서 바로 풀어도 되고, 여기서 a는 3일 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무슨 소린 거야? f3은 무조건 3일 것이다라는 걸 준 거죠. 그리고 자 같은 경우에는 0이 되면 안 되는 건데, 어차피 1차 함수니까 그럴 걱정도 없고요. 그래서 아까 구했던 m의 x-2에다가 3을 대입해주면 3이다 라는 걸로 m 값도 3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것도 너무 간단했고. 그리고 12번. 12번은 그냥 등비수열꼴로 나타내 주시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요게 더 쉬웠지. 그래서 넘어갈게. 그래서 12번까지 딱 풀고, 13, 14, 15가 엄청 어려울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여러분들 손필기 쓰면서, 다들 이제 점수가 이제 쉬웠다고 하고 살짝 봤었으니까 쉬운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하면서 그러면은 13, 14, 15에서 시간을 빨아먹는 애들이 많았나 보다 생각을 하고 13을 들어갔어요. 좀 들어갔는데 자, 여기에 조건에서 fx는 gx보다 무조건 크대요. 근데 f1에서 g1을 빼니까 1이랍니다. 그리고 0과 t에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st래요. 그리고 그걸 미분했더니만 뭐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a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 그래도 13번이니까 18 써보긴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12번까지는 지금 고3들 풀이할 때도 하고 그냥 13번부터 쓰긴 했는데 네, 총평은 뭐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일단 ST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니 여기서부터 T까지 FT, GT 여기서 뭐라고 해? T라고 한 거 맞지? FX, GX, DX다. 자,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T까지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나서 얘를 미분했더니만 FT, GT더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요 얘기죠, 지금. 왜냐하면 fx가 항상 뭐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gx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뺀 걸 적분하시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었고, 물론 뭐 여기서 뭐 S0은 0이다라는 거는 써줘도 되고, 원래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게 포인트가 잡히는데 여기서는 그런 포인트가 잡히지도 않았고,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a 이렇게 이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 1 넣었을 때 얼마라고 했어요?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1 넣어주시면 1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A 값은 얼마여야 돼요? 2여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바로 그냥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 A는 1이라고 했죠? 틀린 거죠. S3은 6이라고 했습니다. S3 6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ST를 이걸 적분함으로써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는 상태이긴 해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죠?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t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고요. 플러스 쓸 필요가 없죠. 왜? S0은 0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 넣어주시면 돼요? 3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지. 3 넣으면 어차피 얘네들은 없어지니까 6만 남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맞죠. 그리고 이제 디귿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ft, gt, dt다.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얘는 지금 변형이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ft, gt 더하기 빼기 0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ft, gt라고 하면 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다가 2를 넣는다라는 게 무슨 뜻인 거야? S2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S 마이너스 2인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요거 그냥 여기다 대입하고 요거 대입해서 그 넓이가 S4랑 같은지만 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계산 문제였고요. 같더라고요. 디귿도 맞는 거였습니다. 13번까지도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문제였어. 그리고 이제 14번을 봐서 여기서 이제 좀 내가 기대를 한 거죠. 오, 드디어 코사인, 이게 막 교점 개수,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든 거지.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만 주기가 같다. 주기가 같더라고. 그러면 네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코사인이라고 하는 애가 B파이 X라고 했어. 요 녀석의 주기는 얼마야? B분의 2잖아. 근데 B는 또 여기서 자연수 B라고 또 친절하게 얘기를 해줬어. 그럼 내가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요 한 주기가 B분의 2인 거야. B가 만약에 1이면 0에서부터 2까지 주기가 하나만 들어가.
B가 만약에 2면 주기가 1되니까 0에서부터 2까지 주기 몇 개 들어가? 2개 들어가. 3이면 3개 들어가. 4면 4개 들어가. 지금 얘가 주기를 B분의 1을 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한 거야? 0에서부터 2까지 코사인의 B개의 코사인이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뭐라고 할까? B개 들어간다는 소리야. 요 한 주기에 있는 코사인 값이 B개 있다고. 잠깐. 그러면 그럼 한 주기당 요 중간에 상수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 한번 해보자고. 이거 나와 있잖아, 지금 첫 번째. 이거 2분의 1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자고. 얘 몇 개야? 2개 맞나? 주기 2개면 4개 맞나? 주기 3개면 6개 맞나? 뭔 얘기야? 이렇게 중간 통과하는 상수를 무조건 코사인 한 번에 짝수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5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A는 뭐라고 했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A 플러스 2가 0이 될 일도 없어. 맞아?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A 코사인 B 파이 X라고 하는 애는 길이만 늘었을 뿐이지 이렇게 근대는 데만 공유하고 그 어디에서도 공유하지 않아. 그 얘기가 무슨 소리야? 얘네 둘이 2분의 1을 지나가거나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을 지나가거나 하는 그 녀석들이 공통된 근이 나올 가능성 자체가 없었단 얘기야. 왜? 0에서만 교점이거든. 얘는 0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A가 그래서 지금 양수라고 준 거야. 근데 얘는 2분의 1 지나가는 애는 무조건 2개씩 나와. 근데 여기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5개래. 홀수계래. 그러면 얘가 만약에 중간에 있는 상수처럼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15개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짝수계가 나온다는 게 고정되어져 있는 상태니까 홀수계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한 주기에 서로 다른 근이 몇 개 나오냐고요? 3개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15개라고 했으니까 몇 주기가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 5주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B가 5라니까 바로 나오잖아. B가 5에다가 얘는 또 얘가 지금 뭐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코사인 요거의 y 값이 얼마야 지금? 마이너스 a인 거 아니야? 마이너스 a가 뭐랑 같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랑 같다는 얘기 아닌가요? 맞아요, 아니에요? 하하 2a는 a 플러스 2다. a는 얼마? 2다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결국 2하고 5도 하면 얼마예요? 근데 그래서 15번이 정말 여태까지 수능 역사상 어려운 문제겠구나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일단은 자세한 풀이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그 손필기 한 거에다가 써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15번을 보게 된 거예요. 15번을 싹 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야, 그거 별로 안 짜던데. 네. 그거 별로 안 짜던데 맛있었어? 근데 약간 치즈의 맛을 원래 좋아해서. 아, 넌 또 치즈파구나. 치토스 치즈만. 원래 치토스 할 때 치즈가 치즈예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근데 마스코트가 모르긴 해. 그러니까 치타라서 치토스인 거 아닌가? 토스는 그 제안하는 토스인가요? 근데 영어 스펠링이 토스의 토스가 그래? TOSS가 아니라. S 하나가 퍼킹 우리 오케이. 네, 자, 미안해요. 지금 대화가 조금 전응했어요. 미안해요. 원래 왜 새로운 사람이 올 때마다
아니, 자. 자. 요걸 만족하는 게 P가 0에서부터 3일 때만 만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알 것 같아요. 이거일 때는 얘네들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쵸? 쟤네들이 같다는 게 무슨 뜻인데? 우리 생각 한번 해보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넓이. 넓이야. 어? 넓이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적분값의 절대값 씌운 거야. 둘의 차이가 뭔데?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요 새끼가 이렇게 가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1이고 얘가 3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자고. 그 적분값이. 넓이라고 하는 건 요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넓이는 얼마 나와? 4 나오지. 그럼 얘는 그냥 적분하면 2잖아. 2가 나온다는 소리야. 같지 않지? 또 다른 경우도를 생각 한번 해보자고. 이번에는 얘가 더 많은 거야. 이번에 P 플러스 3. 이번에 이거 10이고 마이너스 10이고 1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자고. 이때 얘도 넓이를 하면 얼마니? 11이잖아. 그냥 적분값을 하면 마이너스 9인데 절대값이었으니까 9잖아. 같지 않잖아. 자, 그러면 잠시만. 자, 그러면 그래봐. 그냥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같겠지. 절대값 씌우든 안 씌우든 다 양수니까 얘는 이제 고려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자고.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값이 마이너스 10이었다고 치자고. 그러면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되니까 넓이가 어떻게 돼요? 10이죠. 얘 적분값이 얼마라고요? 그 자체에다 절대값 씌우면 얼마예요? 10이죠. 같아지죠? 이거 무슨 얘기인 거야? 같지 않다라는 건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 무조건 근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이게 같다라는 얘기는 무조건 양수 쪽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양수 쪽이든 음수 쪽이든 부호 변동이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위쪽에만 있는 거였어 라고 얘기할 거였으면 이 절대값을 뺐을 거라고. 근데 절대값까지 넣어가지고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무슨 소린 거야? 뒤집어 있을 때도 네가, 그러니까 이게 근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얘하고 상쇄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상쇄해서 없애버리는 꼴이 돼. 그러니까 절대적인 크기 자체는 작아진다고. 근이 생기면. 근데 얘는 작아질 일이 없었다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그게 위아래에 있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절대값으로 표현을 한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나? 자, 그럼 이제 여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한번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P가 0.1 정도 됐다고 생각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근이 있었다는 소린 거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여기 0이 있고 여기 3이 있어. 여기 1이 있다고 치자고. 오케이? 여기서 근이 있었다고 치자고.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이것도 생각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P가 0.1이었으면 0.1에서부터 3.1까지의 녀석은 근이 지금 존재하니까 같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근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1이었으면 P가 여기 있었다고 생각 한번 해보자. P가 2였다고 생각 한번 해보자. 그래버리면 2에서부터 5까지도 양수고, 그리고 P가 3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5에서부터 8까지도 양수겠죠. 왜?
요거하고 요거, 이 바깥쪽은 다 지금 부호 변동이 없다라고 좀 확정을 해놓은 거니까. 그럼 잘 생각 한번 해봐봐. P가 1만 치는, 1이 만의 근이라고 했으면 P가 1보다만 커도 근이 없는 공간에 존재해서 는이 생겨버린다고. 근데 P는 지금 뭐라고 했어? 정확하게 3까지는 부호 변동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한 거지. 이게 뭘 의미하겠냐고. 근이 3이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근이니까 P가 0에서부터 3까지 얼마만큼이나 커진다고 하더라도 난 부호 변동이 있지롱 이런 느낌인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됐나? 뭐 0보다 작은 쪽은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부호 변동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왜? 같지 않은 부분이 요 부분밖에 없으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나? 오케이. 자 그럼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쉽게 예상이 되는 그래프꼴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fx가 지금 3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됐나요? 두 번째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됐나요? 자, 세 번째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네 번째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다섯 번째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여섯 번째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얘네들은 중분되는 것까지 다 따져주면 네 가지가 더 생기게 되겠지. 여기까지 되셨나?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상수항이 0이랍니다. 히든 조건도 아니었어. F형은 0이다를 줘버렸는데 지금 나 조건 넘어가기도 전에 뭐가 생겼냐면 얘는 0,0을 지나갈 수가 없잖아. 근이 하나인데 얘도 없잖아. 얘가 근이 또 다른 근이 있으려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0이 3보다 클 리가 없잖아. 그러면 얘 아니면 얘란 소린 거지. 중근 갖는 녀석으로. 진짜 미친놈들. 그러면 됐어 그만해. 자 그럼 얘는 요런 녀석이거나 또는 이런 녀석이야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높은 확률로 나 조건은 뭐 때문에 나온 녀석이겠다.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특정해주기 위해서 나온 조건이지 않겠냐 라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한번 싹 보니까 0에서부터 3까지의 절대값을 씌운 녀석은 0에서 3까지의 절대값을 씌운 녀석이 되는 거가 Q가 0에서부터 1까지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자 봐봐. 지금 얘가 0에서부터 3까지로 이제 고정을 해버렸지. 얘는 조건 보기가 좀 더 쉬운 거야. 얘는 조건이 P 자체가 움직이는데 이 범위에 P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생각하기가 조금 힘들었거든. 얘는 지금 0에서부터 3까지로 고정시켜놨어. 그리고 지금 저희 같지 않다라는 게 내가 뭐라고 했어? 그 사이에 근을 0과 3 사이에 근을 무조건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Q가 0보다 커 작아? 크지? Q는 fx 플러스 Q니까 평행이동한 거지. 위로 평행이동한다는 소린 거지. 그럼 요거를 한번 봐봐. 얘가 조금만 올라가든 졸라 많이 올라가든 다 어때요? 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지? 탈락인 거야. 그럼 아니 그러지 마 이 새끼야.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근이 있게끔 올라가려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게 0과 Q 사이란 소리, 1 사이란 소린 거고. 근데 Q가 정확하게 1이랑 같을 때랑 1보다 클 때에는 뭐라는 거야? 는 된다는 거지. 근이 없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정확하게 1이 될 때가 여기 어떻게 된다? 접한다는 얘기인 거고, 그 위는 어차피 근이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 지금 2대 1이니까 여기 지금 2 지점이잖아. 2지점. 이 부분이 얼마야? F2잖아. 이 F2가 얼마나 소리예요? 마이너스 1이겠다는 얘기인 거지. 한 칸 올려가지고 그냥 없어져야 되니까. 없다기보다는 중근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 되셨나? 그러니까 부호 변동이라고 할게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근이라고 얘기 안 하고 부호 변동할 수 있는 게 얘가 딱 1이 되는 순간 이게 중근을 갖게 되니까 부호 변동을 없게 되겠다. 이해 되셨나? 오케이. 자, 그러니까 결국 얘는 fx가 뭐다? 몰라. 뭔지 모르겠는데 A가 있었나? 없었지? 조건 문제. 오케이. 여기에 x제곱에 x-3이라는 건데 그 놈의 f2가 뭐다? 마이너스 1이었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얘를 거기다 넣어주면 4, 1, 마이너스 A가 뭐다? 4분의 1이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지금. 맞아, 요 완이요. 오케이. 자, 그럼 fx는 4분의 1 x제곱 x-3인데 뭐 구하라고 했어? 6 구하라고 했어. 6을 넣어주면 3점에서 9에 6, 3, 27이겠네요. 답이 27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 문제는요, 같지 않다라고 한 요 녀석이 그 범위 사이에서 부호가 변동되는 근을 갖는다라는 거를 캐치만 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아니야, 네. 자, 자. 그만. 네, 그래서, 네, 얘는 이제 그거를 캐치를 했으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그런 문제까지는 아니요. 이건 15번 위치에 있으면 안 되는 문제기는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히나 이제 사설 문제 풀 때는 한 13번 정도의 문제였다라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 이번 6모 때는 객관식에서 14, 15번이 안 나왔다라고 보셔도 무관한 것 같아요. 13, 13, 13. 약간 아니요. 그 지금 되게 잘못하셨는데, 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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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 정도로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16번, 17번 일단 넘어가고요. 네. 아니에요. 상수항이 0이다라는 얘기가 없으면, 아까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 그래프 6개 있죠. 다 고민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걸러지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 조건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위로 올라갔을 때 그림 되는 애들이 3개밖에 안 남을 거거든. 근데 만약에 저게 아니었으면 F값을 따로 특정을 했을 겁니다. 저게 없었으면 특정을 하기가 힘들어. 최대 최소 비교를 하기도 힘든 게, 이게 만약에 0이다라는 게 없어버리면 아까 우리 위로 이게 상수항 되는 거 봤지? 그 녀석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니까 얘는 사실은 개수들 때문에 그 범위 자체가 엄청 달라질 수가 있어.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얘가 거의 직선처럼 올라갈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한대까지도 갈 수가 있어서 그렇게는 문제는 안 되지. 좋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입안에서 들을 수 있었던 굉장히 퀄리티 있는 질문이었어요. 와우. 네네네. 자, 자, 네, 이게 다 공격하는 거예요. 전시를 혼미하게 하려고 공격하는 거니까 넘어가면 안 돼요. 네. 18번까지는 3점짜리, 19번이 보통 요즘 이제 모의고사들 보거나 사설 같은 거 보면은 19번이 거의 준 4점짜리처럼 나오는 이제 경향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준 2점짜리처럼 나와가지고 좀 놀랐어요. 네. 접선을 구하라. 네. 자, 20번 볼게요. 자, 제가 20번을 보면서 제가 항상 이런 걸 나올 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답지를 준 거다. 불친절한 답지를 준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네, 보시면, 알파는 베타 세제곱분의 1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거랑 맨 오른쪽에 있는 것만 보시면 3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0이래요. 그러니까는 베타는 3알파랍니다. 네, 그거를 가에다가 알파분의 베타가 알파분의 3알파로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전혀 읽지 않아도요, 여러분. 가가 3이에요. 네, 가가 3이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식도 또 맨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 m도 3이래요. 그러면 밑에다가 3을 넣으시면 네, 베타 4제곱이 3인 거잖아요. 나는 3의 4분의 1제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m하고 베타하고 다 아셨나요? 그럼 맨 밑에 다 바로 왼쪽에 있는 식에다가 베타하고 m에다가만 넣으시면요, 여러분 다가 나와요. 그거를 네, 계산을 하시면 이거는 틀리신 분 없죠, 여기. 저 아무 있는데 3안 근데 이 정도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 20번까지 딱 풀고 나서 뭘 느꼈냐면요. 그 평가원의 그 의지를 느꼈어요. 지금은 웃어라. 로 보였습니다. 네, 여러분. 수능 때 진짜 죄송한데 좆된 것 같아요. 이번에 진짜 개불일 것 같습니다. 개불. 약간 이런 전략이 공부가 쉬워서 수학 괜찮은데 여기 정시를 회의하게 만들어놓고 약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역대 지금 수능 때 보면 6모 때, 9모 때 영향을 가지고 수능을 우리가 예측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요, 여러분 6모랑 조금 직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6모 반대예요, 보통. 그러니까는 뭔 얘기냐면 이번에 국어하고 수학이 쉬웠죠. 보통 국수 둘 중에 하나가 좀 어려운 게 국룰이긴 한데 이번에는 마지막 세대죠. 여러분들이 약간 그 마지막 세대여서 그 밑에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막 항의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어차피 수능 보고 수능 결과 성적표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이 제기해봤자 안 변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보통 그런 거 항의해요? 그 밑에가 항의하죠. 왜냐면 본인들이 이득을 봐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득 볼 밑에가 없어요. 아무도 항의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어렵다고 난리치지 않을 거예요. 네, 이번엔 아마 국어, 수학 둘 다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영어는 소량 쉬워지지 않을까. 왜냐면 이번에 소량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탐구는 어쩔 수 없이 변별력 때문에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거 3알파가 베타, 알파분의 베타, 3, 이렇게 웃고 있을 때 우리 평가원들은 많이 웃어. 라고 하고 있는 거로밖에 안 보입니다. 21번도 한번 보실까요? 펜트하우스는 옛날 드라마 아닌가요? 항상 가요. 그거를 TV에서 방영하는 것처럼 시간 맞춰놓고 틀어서 본다는 것도 좀 약간 변태 같긴 해요. 8시 21번이요. 네. 우연히 지금 아파. 조용히 해. 자, fx는요. x 세제곱 블라블라블라고요. 그리고 f 알파가 f 다시 t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4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거 이과생들이라면 좀 편안하게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문제다 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알파도 t도 모두가 다 변수로 봤으면 엄청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라고 말씀 좀 드렸고, 이 녀석의 최대값 알파의 최대값을 얘를 GT라고 한답니다. 그때 GT가 T는 3에서 요거 만이 좀 개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만, 뿐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하고 아니야. 너 자꾸 쌍비읍 들어가는 거 되게. 자, 아무튼 요렇게 하지 마. 자, 요렇게 봐야 되고 요거 되게 중요해. 하지 마. 3이 1이다. 요 얘기예요. 자, 우리 요거부터 일단 좀 짚고 넘어갈게. 얘가 무슨 의미야? T가 코를 흘리고 있네. T가 3일 때 알파의 최대값이 1이다 얘기한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됐나? 오케이. 그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3차 함수요. 저 위에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 건데, 얘는 이렇게 놓을 수 있고, f-x는 뭐야? 얘고요. 요거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면, f 알파는요, 마이너스 t 제곱에다가 플러스 2at 플러스 b 플러스 4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우측은 t에 관한 식이에요. 좌측은요, fx에 알파가 들어간 상수함수예요. 맞아요? 자, t하고 알파를 둘 다 변수 취급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t 입장에서 알파는 뭡니까? 상수이기 때문에 얘는 함수값, fx의 함수값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그럼 요 녀석의 요 알파의 최대가 된다라는 그 뜻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있으면 뭐 어떤 뭐 얘가 지나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요 값이 이거 3차를 그려놓고 나서 생각을 한다면 이걸 얘기를 해줄게. 자, 우리 요 녀석도요, 제가 HT로 놓을게요. 오케이? 그래야지 이따가는 뭐로 보겠어? 알파 입장에서 t는 상수야, 요걸로 볼 수 있겠지?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 한번 해봐봐. 만약에 이렇게 지나갔어. 뭐가? HT가. 오케이? 얘를 F 알파라고 봐봐.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잖아. FX라고 보고. 오케이? 그럼 봐봐. 요게 FX고 얘가 HT라는 애야. 얘가 지나갈 때 이 FX랑 얘랑 같아지는 애를 뭐라고 본대, X값을. 알파의 얘가 알파 1, 얘가 알파 2, 얘가 알파 3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변수가 되는 거잖아,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됨? 그러면 요 HT라고 하는 이 값이 움직이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 건데? 얘가 HT잖아. T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 HT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된다는 소리인 거야?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꼴이 된다는 소리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t의 변화에 따라서 요 상수가 위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요 움직임을 따라간다라는 소리인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됐니? 그 중간, 그리고 그 어딘가에서 멈췄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때 요 새끼가 뭐라는 거야? GT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 알파의 최대값이 얘야. 문제 분석보다 정확하게 하고 가야지. 여기까지 되셨나? 좋아.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고. 여기다가 HT가 이렇게 지나가는 애라고 생각 한번 해보자고. 얘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거야. 삐삐삐삐삐삐삐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올라오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 얘가 뭐 T1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냐? 이때는 얘가 알파이자 GT인 거야. 됐어? 그러다가 여기가 또 T였으면 여기가 알파이자 GT인 거고. 근데 요 녀석을 딱 이렇게 됐으면 얘가 이제 둘 다 알파기는 한데 얘가 GT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죽을래? 집중 안 해. 저 새끼 자꾸 웃음 참고 있네. 왜 저래? 왜 저래? 뿌려도 돼요? 제발 이거 두 문제밖에 안 남았으니까 진정해. 그러면 GT가 요 바로 직전에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GT가. 맞아요, 아니에요? GT 값이 뭔데? 최대값이잖아. 그러니까 요 녀석을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잖아, 지금. GT 값이 지금 증가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팍 어떻게 돼? 팍 증가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지금 뭐가 생겼어? 불연속이 생겼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좀 더 올라가.
그러면 또 이렇게 세 개 만나다가 여기에서 또 알파야.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다는 소린 거지. 맞아요? 그렇죠. 불연속이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t가 이제 여기면 어떻게 되냐고.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겠지. 다시 내려가다가 여기까지 근이 3개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GT가 바뀌진 않거든. 최대값이 여기니까. 아까 우리가 접했었던 여기를 딱 지나가게 될 때도 연속이긴 해. 근데 요 밑으로 딱 내려오게 되는 순간 다시 어떻게 돼? 불연속 나오게 되지. 불연속 2군데 생긴다고. 맞아? 2차식이 요렇게 이제 넘어가면 더 넘어가도 그러니까 요거보다 위에 있으면 무조건 2번 생긴다는 소린 거야 지금.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못 마주쳤으면 딱 그냥 여기까지만 위로 올라왔다 내려가니까 계속 연속이었을 거라고. 그러면 불연속점이 딱 한 군데서만 나와야 된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그려줘야 되겠냐고. 여기 딱 아까 불연속 되던 데 있지. 여기가 정확하게 이렇게 돼버리면 좌극한에서 여기까지 오다가 정확하게 함수값에서만 얘를 딱 찍고 다시 내려가게 되니까 함수값에서만 불연속인 그 한 군데만 나오게 되겠지. 그때 t가 얼마라는 거야? 3이라는 거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 오케이. 그리고 그때의 t가 3일 때의 알파의 최대값이 얼마였다는 소린 거야? 1이었던 거니까 얘가 1이라는 소리지. 이해되시나? 뭐 별거 없죠? 그럼 얘가 3이니까 a가 나왔네요? a 얼마예요? a가 3이죠. 얘는 6일 겁니다. a가 3이니까요. 얘는 6 될 거예요. 됐는가?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예요? f-1은 0. b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f-1 여기다 1 넣으면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거지. 이 녀석도 나오게 되네? 이게 플러스지? 오케이. 마이너스 5구나. 오케이. 아, 미안해. 머릿속으로 계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뭐야, 이거. 마이너스 9. 야, 내 정신을 사납게 하지 마. 자, 그러면, 요 녀석은 이제 뭐야? 3 싹. 싹 해서 얘가 얼마여야 된다는 소린 거야? 나왔어. 3 좀 넣어봐. 4 아니야, 4? 4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무슨 정보까지 알게 된 거야? F1이 4라는 것도 알게 된 거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1 넣었을 때 4가 나오면 되니까 C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9겠네요. 자, 우리는 뭘 구하는 거라고요? 2를 구하는 거니까 2 넣어보면 11 나오네요. 그래서 21번은 11이 된다. 근데 얘가 공통 문제에서는 제일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서는 조금 특이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저 문제는 8개, 기하 문제 8개, 확통 문제가 9개가 나왔어요. 근데 공통이 21문제였던 거죠. 저 이거 고민 되게 많이 해봤습니다. 어떻게든 이거 수원수투 개념으로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함수까지 그려보면서 별짓 다 해봤는데요. 근데 그냥 노가다가 더 빨라요. 규칙을 찾아봤는데요. 78번째에서 규칙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냥 이건 노가다가 맞았습니다. 근데 그 노가다가 경우에서 노가다로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개념부터 잠깐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응? 뭐가? 왜? 아. A1은 1이고, A3은 4야. 근데 A, 2N은 AN 플러스 1이고, A, 4N 플러스 3은 A, 4N 플러스 1과 같은데, 얘가 AN 플러스 4를 하겠대. AK가 1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야. 맞아. 일단은 얘 수열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 해야 돼요? 노가다 해야 돼요. 대입 한번 해보는 거지. 대입을 했지, 나도. 이거, 아, A1이 1이구나. 1이면은, 아, A가 2구나. A3은 4라고 줬네. A3이 이거면은, A4, 5, A6. 또 8이 되겠네. 이런 거 알 수 있고. 그제? 여기에 만약에 이제, 이거 4 만들려면 여기에서 2배 하면, A4는 얼마니? 4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A5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여기서 지금 1 넣으면 5 나오잖아? A1에다 4 더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A5는 5래 또. 3이. 아, 3이야? 더 쓰면 못해요. 오케이. 땡큐. 자, 그러면 A7은 여기 1 들어갔을 때니까 5야. 뭐야? 이제부터는 계속 2개씩 같아지는 애가 나와.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A8을 넣으면 그러면 위겠지? 쭉 나올 거야. 너네가 진짜 정석적으로 이 규칙이 나올 때까지 막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 이게 10이니까 이걸 10을 만든 상태에서 거꾸로 들어가면 되지 않냐. 근데 그게 엄밀히 따지면 노가다는 거랑 똑같은 상태이긴 해.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아니야. 아니 이거에 A4 맞아요. A4 4야? 아, 알았어. 곱하기 2인 줄 알았어. 자, 아무튼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엄밀히 따지면 이게 어떤 규칙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왔던 그런 수험시트에서 보던 그런 시스템은 아니었어. 오히려 근데 이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 이거를 말글로 조잘 써놓으면 확통 문제가 되는 거거든. 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 어쨌든 얘가 시작점이고 얘가 시작점인 거 맞아 아니야? 얘가 시작해서 얘도 나왔고 얘가 시작해서 뭐 얘도 나오고 계속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시작점이 1하고 4였던 거지? 그럼 1을 시작을 했다고 치자고. 그래서 10을 만들려면 1하고 하고 봤더니만 여기 뭐라고 나와 있니? 2n이나 4n 플러스 1이나 4n 플러스 3이라고 나왔어. 여기서 냄새가 확 난 거지. 왜냐면 요 2n은 뭘 뜻하는 거야? 짝수들을 뜻하는 거니까 4n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 보여? 얘는 나눠서 4로 나눠서 1 나오는 거, 얘는 4로 나눠서 3 나오는 녀석. 그러니까 얘는 지금 경우를 다 준 거야 지금. 모든 숫자의 경우를 다 줬다고. 그 어떤 숫자든지 간에 4n이나 4n 플러스 1이나 4n 플러스 2나 4n 플러스 3이나 4n 플러스 4로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 지금. 그걸 다 나타낼 수 있었던 건 거지. 그럼 그 모든 것들은 전에 있었던 어떤 누군가를 뭐 했을 때? 더하기 1을 했을 때 또는 더하기 4를 했을 때 나온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작점이라고 하는 녀석한테 1을 더하던지 4를 더해서 만들어 가야만 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나? 뭔 얘기인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는 결국 1에서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계속 1을 더해. 이렇게. 또는 4 한 번 더하고 저기서 한다면 그 다음에 1을 또 더해. 아, 조용히 해. 오케이? 또 4를 2번 더하고 1 더하는 이렇게 3가지가 있을 거야. 4에서 시작하면 또 1, 1,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4 한 번 더 하고 1 이렇게 될 거 아니냐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 그럼 잘 봐봐. 얘는 순서가 바뀔 뭐 그런 건덕지가 없지? 얘는 한 가지야. 됐네? 자, 얘는 411111로 가도 되지만 14111로 가도 되고 11411로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얘는 순서가 바뀌어도 결과는 같을 거야. 그러니까 요 녀석이 순서 바뀐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 그거 바로 뭐야 지금? 같은 것들이 있는 수녀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이제 궁금한 건 같은 것들에 있는 수녀를 공통수학 1에서 배우나요? 경우의 수에서 배우나요? 제가 알기로는 경우의 수에서 배우는 걸로 알고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에서 배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냥 순열로 만약에 나왔거나 그냥 조합으로 나왔으면 그래 우리가 그 1학년 2학기 때 경우의 수 배우니까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겠는데 이거 누가 봐도 같은 것이 있는 수련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든 함수를 좀 근데 우린 다 알잖아요, 그죠?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6팩을 5팩으로 나누면 얼마? 6이죠. 6가지로 딱 멈추려고 했는데 1이 나올 수 있는 건 한 가지 경우인 거 맞죠? A2N이라고 하는 녀석 하나만 나오는 거 맞지? 근데 더하기 4를 하는 녀석은 두 가지 경우네요. 얘 두 가지, 한 가지니까 곱하기 2까지 해야 되겠죠. 위에는 다 한 가지였기 때문에 곱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얘는 3팩에서 2팩 나눴으니까 세 가지에다가 두 가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얘는 한 가지고요. 얘는요, 또 세 가지에 두 가지인 거죠. 그럼 결국에는 1, 12, 1, 6. 그거 다 더하면 26에 32. 32. 그래서 답이 3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78까지 규칙을 찾아가지고 쭉 하는 애들은 중간에 하나 꼭 빼먹어도 그래. 31이 답이 엄청 많았어. 사실 좀 더 가서 하나가 더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걸 언제 다 할 거냐고. 못해. 이 방법밖에 없잖아 지금. 결국 경우의 수 문제가 하나가 더 나왔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아까 설명했었던 그 21번 있죠? 21번이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고요. 22번은 네, 뭐 참고사항으로 어쨌든 육모니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을까요? 자, 풀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마저 합시다.